여기 사장 누구예요? 전데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고 있잖아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가게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서류 한 장으로 쫓겨난 뒤 겨우 다시 일어서던 사람에게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뒷쫓음과 회방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을 무너뜨린 사람에게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저는 최선자, 올해 58입니다. 이번 달 초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29회를 함께 살았는데 그 긴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정년을 2달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퇴직 후 생활을 함께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음식점 차릴 거야. 이미 준비 중이고.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젊은 사람이랑 같이 할 거야. 당신한테는 550만 원 줄게. 그걸로 알아서 해. 남편은 이미 대로변에 점포를 계약하고 젊은 여성과 함께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고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남편 명의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갈 곳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월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550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부족했죠. 며칠을 헤매다가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점포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노부부가 운영하던 곳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돌아가신 뒤로 몇 년째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어요. 여기 낡아서 손님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보증금이 싸긴 싸죠. 안을 좀 봐도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니 주방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와 개수대, 환기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겠다고. 저는 젊을 때부터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일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재료 손질도 하고 나중에는 간단한 조리까지 맡았죠. 요리 학원을 다닌 적은 없지만 음식 만드는 일은 오래 해왔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중개인에게 물었어요. 여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요. 월세는 30만 원이고. 계약할게요. 지금 바로요? 고민 안 해보시고요? 아니요. 지금 결정할게요. 저는 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그날부터 점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뜯어내고 곰팡이를 닦아내고 주방 기구들을 하나씩 손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곳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을 꼬박 정리하고 나니 점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됐죠. 저는 주방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팔아야 할까?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까? 손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 돈으로 재료를 사고 가스비를 내고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58살의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불안한 눈빛.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고. 누군가의 선택에 휘둘리지 말고 제 손으로 살아가자고. 저는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할 때 배운 대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기억하며 장을 봤습니다. 배추, 무, 감자, 당근, 달걀, 돼지고기 조금. 화려한 메뉴는 만들 수 없었지만 소박한 밥상은 차릴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분이 물었어요. 아침 일찍 오시네요. 식당 하세요? 네, 작은 밥집 시작하려고요. 요즘 장사 안 되는데 힘드실 텐데. 그래도 파이팅 하세요. 저는 재료를 들고 가게로 돌아와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구내식당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음식들이었죠.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간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하고 접시에 담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오전 11시였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었고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방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정갈하게 손질된 재료들, 그것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첫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준비해둔 음식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제가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누군가 올까?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사흘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뭐 파는 데예요? 밥하고 찌개 팔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있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반찬 몇 가지를 함께 내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드시더니 말했어요. 간이 딱 맞네. 짜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합니다. 할머니는 밥을 다 드시고 나가면서 5,000원을 건네셨어요. 제 손에 쥐어진 첫 수입이었죠. 그날 저는 그 지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먹고 돈을 내고 괜찮다고 말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 은퇴하신 공무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어떤 분은 짜게 드시지 못하고,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나물 반찬을 더 달라고 하셨죠. 단골이 되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기 음식이 집밥 같아서 좋아요. 혼자 살면 이런 거 못 먹거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근데 사장님,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손님들이 와주시니까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새벽에 시장 가고, 재료 손질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고, 하루하루가 똑같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재료를 사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서 장사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는데 성실하게 하시는 거 봤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하시는 할아버지도 가끔 들러서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누군가 지켜봐주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힘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소문이 들렸어요. 남편이 대로변에서 음식점을 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한 간판에 넓은 홀, 젊은 직원들까지 갖춘 곳이라고 했죠. 누군가는 저와 비교하며 말했어요. 저기는 크게 하던데 여기는 참 소박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반찬 가게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15년째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보다 5살 위셨는데 늘 새벽같이 나와서 반찬을 만드셨죠. 어느 날 그분이 가게에 들르셨어요. 사장님, 요즘 손님 어때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요. 이 동네 사람들 까다로운데 인정받으셨네요. 성실하게 하시는 거 다 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반찬 가게 사장님은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직접 시장을 다니고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럽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는 할아버지도 자주 들르셨어요. 75살이셨는데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이었죠. 여기 예전에 부부가 하던 곳인데 그때도 참 성실하게 했어. 사장님도 그런 것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근데 요즘 대로변에 큰 음식점 생긴 거 알아요? 들었어요. 거기 사장이 사장님 남편이라던데 맞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은 금방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요? 힘드셨겠네. 근데 사장님은 여기서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음식점은 대로변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 간판에 넓은 유리창으로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였죠. 젊은 여성이 홀을 관리하고 남편이 주방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개업 첫날에는 꽃바구니가 가게 앞을 가득 메웠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화제 삼았습니다. 대로변 그 집 보셨어요? 엄청 크던데. 꽃바구니만 10개는 넘게 왔다던데요. 젊은 사람이랑 같이 한다면서요? 부인은 어디 갔대요? 동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게를 비교했어요. 누군가는 남편 가게가 크고 화려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제 가게가 소박하지만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비교당하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재료 손질하고, 음식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제 모습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은 항상 여기 계시네. 언제 쉬어요? 쉬는 날 따로 안 정했어요. 손님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몸 상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이 일이 제 생활이니까요. 대로변 그 집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거기는 직원도 있고 그러던데.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조금씩 늘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4대 테이블이 찼고 저녁에는 2~3팀 정도 오셨죠. 그 정도면 월세와 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또 오셨어요. 사장님, 단골 많이 생겼네요.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근데 대로변 그 집은 요즘 어떻다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신경 안 써요. 사람들 말로는 처음엔 손님 많았는데 요즘은 좀 뜸하다던데. 뭐 남의 일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게가 어떻게 되든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만 지키면 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 문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제 가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같은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같은 모습으로 제가 주방에 서 있는 풍경. 그것이 이 동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요? 무슨 소문이요? 여기 위생이 안 좋다는 말이 돌아요. 누가 그러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일 주방을 청소했고 재료도 신선한 것만 썼습니다. 위생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런 일은 없는데요. 제가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소문이 자꾸 퍼지더라고요. 며칠 뒤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구청에서 민원 들어왔다는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민원이요? 익명으로 위생 불량 신고가 들어갔대요. 곧 점검 나온다던데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했고 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건물 관리 할아버지가 급하게 오셨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게 좀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주방 집기가 엉망이었어요. 개수대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리 도구들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저녁에 순찰하다가 발견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는데 안이 이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정리를 하고 나니 새벽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익명 민원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저는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소문 듣고 안 오나 봐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억울하시겠어요. 사장님은 매일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한두 명밖에 오지 않았고, 저녁에는 아예 비는 날도 있었어요. 재료는 남았고, 월세날은 다가왔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찾는다고 될까요? 증거도 없는데. 저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재료비도 부담스러웠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가게에서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가? 건물 관리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정리하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거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골목에서 수상한 사람 봤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이 일이 우연이 아닐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게를 닫을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문을 닫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습관처럼 몸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로 돌아와 주방을 정리했어요.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게 문을 열고 앉아 있는데 건물 관리 할아버지가 급하게 오셨어요. 사장님,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날 밤에 본 사람이요. 젊은 여자였어요. 확실해요. 젊은 여자요? 네, 대로변 음식점 쪽에서 오는 걸 봤거든요. 시간도 늦었고, 이 골목은 주민 아니면 잘 안 오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남편의 그 여자일까?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것들이 있었어요. 재료 구매 내역, 주방 관리 일지, 위생 점검 사항들. 처음 가게를 열 때부터 습관처럼 적어왔던 것들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석 달 동안 빠짐없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몇 시에 시장을 갔는지, 어떤 재료를 샀는지, 주방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손님 없어요? 네,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날 밤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가게 정리하다가 우연히 밖을 찍었거든요. 영상을 보니 흐릿하긴 했지만 젊은 여자가 제 가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대로변 음식점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같던데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한다는 그 여자였어요.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동네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 누구예요?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는 거 알아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가게 욕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손님 다 빼앗겼다고요. 그때 단골 할머니 두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여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할머니들을 보고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우리 가게 욕하고 다녀서 그래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언제 남의 가게 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증거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는데. 여자는 점점 더 흥분했어요. 어차피 당신네 가게도 오래 못 가요. 위생도 엉망이면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여기 민원 넣은 거 당신이에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진짜 더러우니까 신고한 거지. 그럼 당신이 허위 신고했다는 거네요? 여자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다 들었어요. 할머니들과 반찬 가게 사장님이 모두 여자를 노려봤어요.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그냥 가볼게요. 여자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방금 그거 다 증거예요. 저 여자가 직접 인정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구청에 다 말해야 해요. 저희가 증인이에요. 저는 그날 모든 일을 정리했어요. 노트, 영상,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증인도 생겼고 여자의 자백도 받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위생 점검 일정이 잡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제가 그동안 관리해온 기록들이요. 그리고 허위 신고한 사람의 자백도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주일 뒤 구청 위생 담당자가 2명 오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신고 들어온 내용 확인하러 왔습니다. 주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자분들은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어요. 냉장고 온도, 조리 도구 상태, 식자재 보관 방법, 환기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사장님, 여기 관리 잘하시네요. 냉장고도 깨끗하고 조리 도구도 위생적으로 보관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신고 내용이랑 전혀 다른데요?
여기 위생 불량이라고 신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정리해둔 노트와 서류들을 꺼냈어요. 담당자분들은 자료를 받아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다 사장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네, 가게 연 첫날부터 매일 적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담당자분들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누가 이런 허위 신고를 했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게 훼손 사건, 건물 관리 할아버지의 목격담, 반찬 가게 사장님이 찍은 영상, 그리고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며 허위 신고를 인정한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증인분들 연락처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드릴게요. 담당자분들은 모든 자료를 가져가셨어요. 사흘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나야. 무슨 일이야? 당신네 가게 그 여자가 우리 가게 망치려고 한 거 알아? 무슨 소리야? 허위 신고하고 가게 훼손하고 소문 퍼뜨린 거 다 그 여자가 한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긴. 당신 여자가 한 일인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거야. 그렇게 발 뺄 거야? 책임도 안 질 거고 우리 가게도 힘들어. 당신네 가게 신경 쓸 여유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서 사과나 반성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어요. 허위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증인분들 진술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장님 가게는 오히려 위생관리 우수업소로 평가됐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게 증명된 거였죠. 며칠 뒤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위생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사장님 들었어요. 우수업소 됐다면서요? 네, 방금 공문 받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건물 관리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제가 증언한 게 도움됐다니 기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이번엔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구청 지정 위생 우수업소라는 말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테이블이 하나씩 차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님들도 있었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제가 옳다고 믿었던 방식을 끝까지 지켜서 다행이라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 손님 많았죠? 네, 오랜만에 바빴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사장님은 성실하게 하시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푹 잤어요. 3달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그날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구청에서 정식으로 안내판이 나왔어요. 청결 모범 음식점이라고 적힌 녹색 스티커였습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사장님, 이거 가게 앞에 붙이시면 돼요. 관리 계속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유리문에 붙이고 나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사장님, 모범 음식점 됐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요. 요즘 이런 인증받기 쉽지 않은데. 진짜 깨끗하게 하시나 봐요.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소개 글이 올라왔어요. 동네 모범업소로 선정됐다는 내용과 함께 제 가게 사진이 실렸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이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테이블 5개가 전부였는데 모두 찾고 때로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장님, 자리 있어요? 지금은 다 찼는데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여기 음식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문이 밀려 들어왔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려주시는 만큼 제대로 된 음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정말 잘 되시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힘들 때 믿어주셔서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근데 대로변 그 집은 요즘 어떻다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신경 안 써요. 사람들 말로는 손님이 많이 줄었대요. 위생 문제도 있었고 음식 맛도 별로라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게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정말 상관없었습니다. 제 앞길만 보고 가면 됐으니까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들었어요? 대로변 그 집 요즘 장사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역시 성실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저는 그냥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건물 관리 할아버지도 자주 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사장님 가게가 이 동네 명물이 됐어요. 다들 여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과찬이세요. 그냥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손님들 중에는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왔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구청 인증 받은 곳이죠? 멀리서 왔어요. 네, 맞아요. 주문하시겠어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하나씩 주세요. 소문 듣고 왔는데 기대돼요. 그분들은 음식을 드시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집밥 같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분이 오셨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주문 가능할까요? 마감 시간이긴 한데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그분은 음식을 드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주방도 유심히 보시고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분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모범 음식점으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저는 특별한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사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동네가 살아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인터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흔적이 보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 버텼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반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간판은 바꾸지 않았어요. 낡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두었죠.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는데 간판 좀 새로 하시지 그래요? 이게 편해요.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좀 낡았는데 괜찮아요. 이 간판이 제 시작을 기억하게 해줘요. 저는 매일 저녁 주방을 정리하며 처음을 떠올렸어요. 이혼 서류를 받던 날, 텅 빈 점포를 처음 봤던 순간, 손에 남은 돈으로 재료를 사던 날.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대로변 그 집 문 닫았대요. 그래요? 네, 결국 못 버티고 폐업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그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저녁이 되면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내일 필요한 재료를 메모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지치지 않았어요. 건물 관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이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사장님처럼 성실한 사람이 있어야 동네가 살아요.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어요. 오래된 주택가의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익숙한 풍경. 이곳이 이제 제 자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반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 아래에 적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마쳤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 느꼈던 불안감도, 허위 소문에 시달릴 때의 두려움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구어낸 삶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오래된 주택가의 작은 밥집은 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이곳은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고 지나간 일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냈을 뿐입니다. 그 꾸준함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가 되었고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다시 시작된 하루는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같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